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떼약볕도 힘들지만요, 습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요, 더 괴롭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예민해질 만도 한데요. 요즘 같은 날은요, 시원한 음료 옆에 두시고요, 작은 위안을 삼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연금 자산이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걷어내면 우리나라는 순채무국이 된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보유한 금융 자산에서 연기금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순채무가 300조를 넘는답니다. 그동안은 연기금을 감안하면 뭐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이 돈을 빼면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국책연구소에서 뭔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 자, 빚이 생겼을 때 연기금을 동원해서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재정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보시죠. 김승희 결국 하차. 윤 정부 인사 검증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요, 장관 인사.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낙마 경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승경 합참의장은 어제 임명을 했죠. 그리고요, 공정위원장 후보의 법조인 출신 송홍열. 그러나 역시 논란은 또 새로운 논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 인사 검증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도 더위 먹었다. 상추 오이값 일주일 사이 2배가 뛰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답니다. 좀 더 보죠. 자, 일단 기름값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전기료 오르고 있죠. 이게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요인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때이른 폭염의 작황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르는 겁니다. 오늘 소비자, 6월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데요. 6% 넘을 듯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물가 잡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제 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제 원 구성을 했다고 표현이 되죠. 자, 35일 만에 겨우 끼운 첫 단추. 일단 국회의장단,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했죠. 그런데 남은 문제는요,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문제. 이거 두고 지금까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 이거에 대해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달라서 여전히 뇌관은 남아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속 낙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됐는데 결국엔 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을 한 거예요. 낙마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연속 낙마입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 세 번째 낙마. 자,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안 거치고 3명째 임명. 자, 그동안 3명째 임명된 게 국세청장, 그다음에 교육장관, 합참의장. 어제 2명 연속해서 임명을 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9명째 임명을 했다는 거죠. 밀어붙이기 인사가 또 논란이다. 자, 이 기사는요,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낙마가 자꾸 나온다. 그리고 밀어붙이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여기 부제로 보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달아 사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낙마가 있었는데요. 새로 임명된 후보자, 그동안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어요. 국회는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사퇴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같은 부처 2명째 낙마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요, 인사검증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과거 거의 모든 정부 때 인사검증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장관 자리를 놓고 연달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아래로 가죠. 그리고요,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검증 절차를 무시한 거다. 이거 패싱한 거다. 그리고 이제야 원구성이 돼서 뭔가 청문회 할 수도 있는데 밀어붙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에 인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죠.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성은 전 정부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뭐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뽑아야겠죠. 그런데요, 어제 임명이 강행된 한 인물이 있죠. 오늘 그 기사에 집중한 내용들 많이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제 임명이 됐어요.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기사 보면 가시밭길 앞날이라고 적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가 다뤄야 될 일이요. 일단 교부금 그리고 자사고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시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반도체와 교육이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굉장히 막중한 임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과제가 산더미다.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 시절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갑질, 음주 장관 힘 받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이해 충돌이 심한 교육개혁 중재 부담인데 효율 앞세요 교육부 인사 나올 듯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영이 서겠느냐. 지금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박순애 장관과 관련해서요. 야당에서 나온 지적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청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원구성을 요청하면서 조금 기다리면 될 일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순애 장관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기준이 왜 박순애 장관에겐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 전 대변인. 물론 뭐 국회 자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원죄가 있어요. 뭐 국회 구성이 안 되니까 후보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상당 시간이 지금 흘렀거든요. 뭐 그런 약간 국회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좀 차치하고요. 이 장관에게 집중을 해보죠. 그동안 후보자 시절에 이른바 이제 과거의 음주운전 논란 굉장히 강하게 불거졌고요. 그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뭐 갑질 의혹 뭐 이런 거 등등등 몇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임명이 강행됐는데 그렇다면요, 윤석 전 대변인 이 정도 문제는 별거 아니다. 크게 장관 수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도덕성까지 문제가 없는 분이면은 제일 좋을 텐데.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듯이 전문성과 역량을 가장 중시한 그런 인사 방향에 맞춘 그런 어제 임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교육부총리의 경우, 교육부는 지금 취약 연령대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좀 비대해져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곧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권한 이양 이런 예. 결론적으로는 어떤 조직 개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인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 성과관리 이런 쪽의 전문가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전문성과 역량에 예. 방점을 두고 인사를 진행했다고 보게 되고 교육부 총리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도덕성 문제, 그게 더 사실 더 논란이 됐죠. 예, 그것이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영이 서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급한 어떤 교육부가 갖고 있는 조직 개편 관련한 예. 그런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인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 전 대변인이 요즘 보시면요, 이 다루는 주제가 조금 약간 말씀하시기가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많아요. 오늘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좀 답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판단한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완벽한 내로남불 인사 같습니다. 아, 내로남불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예. 팔이 안으로 굽는 인사를 한 거죠. 사실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면 교원들과도 많이 연결돼 있는데 아까 앞서 예시로 나와 있던 것처럼 예. 교원의 경우에도 뭐 40년이나 35년 이상 이제 근무하면 포상을 받게 돼 있는데 예. 20년보다 이전에 음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100여 명이나 넘게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게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41년이나 근무를 하시고도 94년도에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십 년 전의 네. 사안이 문제가 된 거네요. 심지어 28년 전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새로운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공직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또 그 기준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의 잣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네요. 그 포상 문제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관련된 교육부의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책은 사실은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국 그 면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이 장관이 되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저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 정부와는 전혀 비교할 만한 게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 번째 장관이 낙마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첫 번째 내각 때 세 번이나 장관이 낙마했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 심지어 되게 논란이 되는 음주 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 정부와 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이 더 논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끝으로 그 음주운전 문제도 있지만 음주운전 이후에 예. 이것이 처벌되지 않고 선고가 유예되었어요. 아. 근데 왜 이분의 음주 이력은 선고 유예로 사실상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도 사실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장관 업무를 이제 오늘부터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럼 아마 오늘 임명장 수여식 이런 것도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일단 이 후보자 시절에 나왔던 지적들 여전히 뼈 아프다. 이렇게 오늘 많은 기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새롭게 이제 발표된 후보자죠. 공정거래위원장 얘기인데요. 기사로 있습니다. 보시죠. 자, 송옥열 후보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니까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고시 3관왕,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이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사례로 이제 이런 게 소개가 됐어요. 고시 3관왕이라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 때 제자의 성희롱성 발언,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행적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어제 논란이 됐고요. 공개가 됐죠, 내용이. 그러자 이 송 후보자 과오 인정한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좀 어떤 사과 조치를 통해서 일단락이 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과로 일단락. 뭐 이런 추가적인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일단 과거에 성희롱성 발언 논란됐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요거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굉장히 또 어떤 사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이 기사는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야당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홍렬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지 않은 채 외모 품평을 하고 한 여학생에게는 동석한 남학생을 가리켜 애한테 안기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기에는 인사검증의 부실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야당 쪽에 저런 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알려지고 기사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전체적으로 최근에 인사에 관해서 좀 지적하고 있죠. 3명째 낙마다 뭐 앞선 내용 다시 소개하고 있고요. 흠결을 놓친 능력주의, 인사 실패, 흠집이 났다. 그렇습니다. 지금 능력주의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흠결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사 대상이 됐죠. 앞서 이제 낙마한 후보자는.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 후보를 발탁했다. 능력 위주 인사 프레임에 갇혀서 논란이 될 이력 검증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 자부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거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아니냐. 전 정부보다는 나을 거란 인식 이거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기준을 여기다 삼으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시각입니다. 자, 얘기 좀 해보죠. 조대진 변호사. 지금 일단 낙마가 잇따르고 이거 특히 이제 같은 부처 이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연속적인 낙마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도 좀 약간 논란이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요. 혹시 이게 정치권 일각의 시각인데요.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지고 인사검증이 아무래도 좀 부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국민들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그 후보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 연수원 동기인가, 연수원 동기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있고, 뭐 검찰 때 같이 근무를 네, 했는 거 아닌가? 검찰 때 같이 근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그런 두 가지 요건이 있으면 뭐 하이패스, 뭐 인사 검증이 하이패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검증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뭐 윤 대통령과 그 여러 가지 친분이라든지 뭐 교점이 있으면 뭐 일단은 낙점이 되고 그다음에 검증은 그 뒤로 뭐 크게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그 이전 정권보다는 덜 비판받겠지라는 좀 안이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도 일단 이 사람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낙점이 되는 분위기다 싶으면 예. 검증보다는 그 사람으로 좀 밀고 나가려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그런 사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그 검증 시스템이 민정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문적인 검증하는 그런 그 조금 도구 같은 그런 성격의 그 부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된 채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 산하에서 그 검증 조직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검증을요? 이건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법무부 산하에서 이제 검증은 할 텐데 예. 일단은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과의 인정 그리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단한 인재라고 지금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도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이 됐느냐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인사 검증의 부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굉장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받는 여러 지점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였습니다. 인사 실패, 인사 난백 이런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있었고 반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 정부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훨씬 더 높게 설정을 하고 인사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점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인사에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 지점이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관련된 비판을 했을 때는 뭐 소위 늘 나오는 어떤 코드 인사라고 하는 비판, 무엇보다도 운동권이 주류가 되는 비판, 인사들이 어떤 전문성보다는 운동권이나 이념에 갇혀서 인사들을 한다라는 비판인데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과거 어떤 인성 문제 같은 것들이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 면에 있어서는 약간 민주당에서도 이 지적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예를 들면 송영열 후보자나 예. 아니면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그다음에 학계 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해당 확실한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요. 이제 그런 예. 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을 크게 지적하지는 않지만 예. 다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더 이상 능력만으로는 우리 그 말하자면 내각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인정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시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의 친소 관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의 친소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과 가장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 예. 본인이 한번 겪어봤던 사람들을 우선으로 원래 채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거는 예. 뭐 여야, 그다음 민주당 진보 뭐 이렇게 막론하고 모든 정부에서 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과연 그들이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 예. 실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큰 기치 안에서 경제 정책들도 많이 손봐야 되고 특히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곧 출범하게 되면 예.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한 건 있겠지만은 어. 조금 찬찬히 신중하게 우리가 인사들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게 지적을 하면서 좀 보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요.